안녕하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건강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많은 분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활기차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구심도 드실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의구심을 단숨에 날려버릴 놀라운 분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101세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일본의 의사,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오래 사신 것을 넘어 90이 넘은 나이에 뇌경색과 암을 이겨내고 다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현역 의사입니다와 내 뜻대로 이루는 힘이라는 두 권의 책에 담긴 박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찾은 보물 같은 지혜를 정리해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상으로 그 기적의 서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기적의 비결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바로 그 핵심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요? 바로 그 당연한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내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줘서 자율신경이 조화를 이루게 돕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에 더해 박사님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습관은 바로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팍팍 분비됩니다. 또한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합성되죠. 햇빛을 맞으며 걷는 가벼운 산책은 하체 근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마음까지 털어내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진 않나요? 박사님은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 잠을 잘 때 베개 없이 반듯하게 자는 것이 척추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굽은 등을 뜻하는 새우등을 예방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몸을 일으켜 볼 시간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의 건강한 삶의 시작,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몸의 건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먹는 것에 대한 박사님의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박사님은 어떤 것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그 비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식단은 한마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것도 무려 하루에 15가지 이상을 드시죠. 샐러드나 생채소로 먹으면 양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박사님은 이것을 아주 영리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익힌 채소를 갈아 만든 스무디입니다. 살짝 데친 채소는 부피가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무디에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해 항산화 효과와 변비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는다고 하니 정말 영리한 식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평소 현미, 콩류두부, 발효식품을 즐겨 드십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솔잎을 씹는 습관인데요. 이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치과에 가기 전에만 치아 관리를 신경 쓰는데 박사님은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식품 선택을 넘어선 식사 원칙입니다. 첫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겁니다. 둘째, 간식을 줄여서 위가 쉴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음식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몸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선물하셨나요? 혹시 몸이 아니라 혀끝의 즐거움을 위한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한 식습관을 다뤘는데요. 이제 우리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축, 바로 마음과 정신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은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병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실제로 마음과 몸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을 듣지만 박사님의 이야기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한 박사님의 놀라운 통찰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며 피하려고만 하지만 박사님은 스트레스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에 끙끙 앓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미병 신호에 주목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미병은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그 중간 단계를 뜻합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소화 불량 같은 것들이 바로 미병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런 작은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큰 병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박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미세한 속삭임을 들었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건강한 식습관을,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다뤘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중요한 힘, 바로 습관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은 기적 같은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린 작은 습관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루 10분 운동, 매일 100g의 채소 섭취,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장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티끌 모아 태산처럼 말입니다. 건강을 향한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목표를 세울 때도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표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낮게 잡아라.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목표를 세우면 지키지 못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을 즐거운 놀이처럼 만드는 거죠. 박사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식사나 운동 외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삶의 보람은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 어떤 보람을 얻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는 다소 현실적인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의 또 다른 저서, 내 뜻대로 이루는 힘의 핵심, 우주와 자제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호흡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상념과 내관입니다. 소리내어 외치거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을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발을 낫게 하고 싶다면 이미 건강해진 발로 자유롭게 걷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상념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입니다. 정심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셋째, 불평하지 않기. 그리고 이 정심과 함께 조식, 즉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에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몸 안의 나쁜 기운을 모두 내보내는 상상을 하는 거죠. 박사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즉 생각, 말, 의식 등은 모두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같은 파동은 서로 동조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좋은 생각과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심조식법은 우리의 파동을 긍정적으로 높여서 우주의 무한한 힘과 연결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우리의 생각을 우주의 좋은 에너지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관계에 대한 박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면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막을 내리려 합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의 기적 같은 삶의 지혜를 함께 탐험했는데요.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죽음과 관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다음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마주하게 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분의 통찰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어진다. 만약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모든 것은 필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일어나야 하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 또한 필연적인 인연으로 삶의 모든 사건은 더 큰 조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 건강한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평온한 태도. 이 모든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